마지막 3부는 외신인데 오늘은 제가 외신을 많이 준비 안 했습니다. 많이 준비 안 하고 국내 기사들에 소개된 외신들 그냥 2개만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그냥 3부 외신은 오늘 간단하게 그냥 2개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코노미스트. 야, 원래는 외신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리는데 오늘 외신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봤던 내용 똑같은데 제가 눈여겨본 게 뭐냐. 외신에서는 윤석열의 이 행위 돼 있죠. 이거를 아예 쿠데타로 아예 언급하고 있어요. 쿠데타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아예 쿠데타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외신에서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사임하던가 아니면 탄핵돼야 한다. 이게 사설이에요. 오늘 외국 사설이 윤석열은 사임하던가 자발적으로 아니면 탄핵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 내용은 뭐 그냥 우리가 다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똑같아요. 근데 표현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뭡니까? 이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쿠데타라는 표현을 직접 쓰고 있어요. 직접 쓰고 있는데 난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뭐라고 합니까? 브레이즌이 뭐냐면 이 대담함 막 그런 건데 문맥을 따지면 노골적인 아주 이토록 so brazen 이토록 노골적인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면 이게 어떤 쿠데타냐면 충격적이고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이 뭡니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뭐라는 겁니까? 이 불명예스럽고 이 쇼킹한 이 정말 노골적인 쿠데타를 윤석열이 이번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윤석열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 즉시 사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공직에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물론 갈 리가 없지만 윤석열은 즉시 사임하고 어떤 직책에도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창피한 겁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 윤석열이 추출되더라도 탄핵을 하더라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안심할 수 없대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이 재밌는데 지금 이코노미스트는요. 윤석열 탄핵한 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아예 확신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DP가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의 대통령. 이름은 안 나지만 이재명이죠. 민주당의 대통령이 이번에 새로 선출이 되면은 앞으로 뭐라는 겁니까? 중국에 더 기울어질 것이고, 지금 윤석열은 완전히 반중국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은요, 중국에 기울어질 것이고, 그리고 북한과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북한에게도 덜 강경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신들은 이미 너무 당연한 거지만 윤석열 추출되면은 다음은 민주당의 이재명이 대통령 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조금도 뭐 이상할 거 없는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 외신에서는 윤석열을 거의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 새끼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끔찍한 혐오스러운 인간으로 이미 보고 있는 거죠. 아까 소개했던 그 MBC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외에서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대한민국 사태가 민주주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야. 첫 번째는. 왜냐면 윤석열 같은 또라이 새끼가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계엄으로 이런 무도한 시도를 할 줄 알았습니까? 국회를 막아버리고 국회의원들 막 담벼락 넘어오고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대통령 하나 때문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근데 동시에 대한민국은 저력이 있는 국가라는 거죠. 단 6시간 만에 피 흘리지 않고 이 윤석열의 이 내란 군사반란을 그냥 합법적으로 아예 취소시켜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굉장히 대한민국이 이 시민들의 의식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의식이 대단한 나라다라고 사실은 찬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그 의회 난입 사건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사는 한국의 민주주의 방어 속도가 미국의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비해 훨씬 신속했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5일이 지나서야 트럼프를 탄핵안을 발의했고 실제 투표와 탄핵 심판까지는 몇 주가 걸렸대요. 몇 주가 걸렸는데 우리는 지금 단 4일 만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4일? 3일? 실제 이 과정에서 공화당이 방어 논리를 공고히 하고 탄핵을 피할 구실을 마련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상호랑 다른 거지. 우상호는 뭐라는 겁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탄핵을 해? 좀 더 시간을 끌면서 여당을 좀 설득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미국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2021년 1월 6일 이 의회 난입 사건으로 트럼프를 탄핵할 때 보니까 시간을 몇 주 끄는 바람에 공화당에서 이미 탄핵을 반대할 방어 논리를 다 만들었고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상호 같은 새끼는 반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상호 얘기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아주 빠르게 탄핵 안 발의하고 오늘 새벽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내일 모레 의결하는 거 전 굉장히 잘한 결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설이 윤석열과 트럼프를요 비교를 하는데 두 사람은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 두 사람을 비교를 해. 윤석열은 2022년 선거에서 약간의 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되었다. 윤석열의 당선은 전임 진보 정부에 대한 실망이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평가받았으며 윤석열은 종종 트럼프와 비교가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 윤석열은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자라고. 지금도 계속 종북 좌파란 말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하는데 트럼프와 똑같다는 거죠. 이 점이. 자기 비판하는 사람은 종북 좌파 공산주의자. 비판하는 언론은 가짜뉴스. 그래서 지금 이 MSNBC는 이런 점에서 이 새끼는 트럼프와 똑같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민주주의 공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는 열병이 아니라 신속히 치료해야 될 질병이라고 경고하면서 이게 되게 표현이 되게 뭐라고 할까 이 문학적이죠. 민주주의를 공격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좋아지겠지 기다릴 게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신속하게 치료해야 된다는 거. 신속하게.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같은 경우 한국을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란 저질렀죠.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질병인데 이거를 우상호 말처럼 시간을 끌면서 할 게 아니고 신속하게 치료해야 되는 거지. 미국 2021년 1월 6일처럼 그때처럼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요번에 이 MSNBC는 한국의 국회가 야6당이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신속하게 처리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상호와 다른 점이죠. 네, 이게 오늘 사모리가 준비한 외신이었습니다. 외신 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 2개밖에 준비를 못했네요.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